원달러 환율의 비상사태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의 고물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굉장히 나쁠 때 저성장하면서 물가는 고물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를 두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일 쇼크 때 처음 나온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점점 커집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요동을 칩니다. 오늘 NDF 시장, 그러니까 여기에 차액결제 선물한 시장에서는요, 원달러 환율이 1436.2원에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떨어질 때는요 1430.6원까지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1436.2원까지도 올라가고 그야말로 환율이 비상사태입니다. 완전히 요동을 엄청나게 칩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현재 환율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째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1962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원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요 1437원, 지난 12월 9일부로 세 번째가 됐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1433원까지도 올라가고 1433.2원까지도 올라가면 역대 세 번째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환율이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1,400원이 넘어선 게 11월 달부터 넘어섰습니다. 11월 14일에 1,402.5원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 이후로 말입니다. 1,430원대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이 비상사태라는 게 이겁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당장 말입니다. 수입 물가만 하더라도 2달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에 전월 대비해서 2.1% 올랐거든요. 11월도 전월 대비해서 1.1% 올랐습니다. 그러면 12월은요. 전월 대비해서 또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해서 계속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물가가 천천히 오른다는 천천히. 전월 대비 오르고 전월 대비 오르고 전월 대비 오르는 건 천천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과거 2022년에 25.9%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2년에 25.9% 올라갔던 물가가 다시 0으로 떨어져서 1.1% 올라가고 2.2%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25.9%가 올라간 상태에서 2.1%가 오르고 또 1.1%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층층이 올랐다는 거예요. 2021년에 17.6%가 오른 데다가 2022년에 25.9%가 올랐습니다. 2023년에 8.1%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4년에 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물가는요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보면 수입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원재료라고 하는 농림수산품도 광산품도 0.2% 올랐고요. 중간재라고 이야기하는 석유 제품이나 전기 가스 장비도 1.5%나 올랐습니다. 자본재라고 하는 컴퓨터나 기계 장비도 1.2% 올랐고요. 소비재라고 하는 내구재나 준내구재, 비내구재도 1.5%까지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는 거죠. 게다가 전월 대비해서도 이렇게 오르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11월에는 3%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7월에 9.9%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3%로 올라선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요. 이게 2021년 10월에 36.3%, 2022년 5월에 36.5% 이게 다 떨어져서 여러분 0까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올라간 것은 쌓여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물가는 이게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10월에 1.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1.3%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10월에서 11월을 보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게 문제죠. 2022년 7월에 6.3%까지 올라간 게 안 떨어진 상태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 물가가 켜켜이 쌓인 상태에서 다시 1.5%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고물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물가가 될 가능성 지금 실제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보면 야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 외식 한번 하면요. 카드 영수증을 보면 깜놀합니다. 굉장히 크게 놀랍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물가가 오르고 그만큼 상황이 나빠지는 것 결국은요. 저성장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소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덜 하는 거죠. 외식도 덜 하고요. 쇼핑도 덜 하고요. 그러면 성장률이 쭉쭉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2% 아래입니다. 전부 다. 평균 경제성장률을 1.76%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 꼬여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악재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이 됐잖아요. 게다가 전 세계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지 싸울 수 있으니까. 그만큼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내립니다. 유럽연합도 3.15%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만 1.35%까지 내렸고요. 지금 캐나다 보편관세 25% 매긴다고 이야기했던 캐나다는요. 1.75%나 내렸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잖아요. 돈을 풀면 돈의 가치, 자국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환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같은 달러를 가지고 관세를 20% 높이면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달러, 캐나다 화폐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 동일한 가격에 관세를 20% 높였는데 25% 높였는데도 동일한 가격에 캐나다 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지금 굉장히 서둘고 있거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안 한다 하지만 달러 강세는 이어지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정부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달러 강세가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106.97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제가 봐서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시장이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원달러 환율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응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짜야 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 환율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환율은 최악의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 한번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협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요. 역대로 보면 세 번째입니다.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높으면요. 그만큼 경제에는 악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가를 올리고요. 성장을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에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 확실히 기억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시장을 보다가는요.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